Aha! doctor, 안녕하세요.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타민 B가 임신 중에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타민 B는 비타민 B1번부터 비타민 B12번까지 구성된 복합체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비타민 B4번, 비타민 B8번, 10번, 11번 이런 것들은 어떤 연유로 복합체에서 빠졌지만 여튼 복합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비타민 B9번은 엽산입니다. 엽산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고, 또 엽산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복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태아 기형을 낮출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용해야 된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비타민 B 복합체가 임신 중에 임산부와 그 다음에 뱃속의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부 1일 비타민 B 섭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항상 영양소를 설명할 때 다음 테이블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 테이블은 대한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이고, 임신 중 영양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얼마나 이런 영양소들이 임신부가 복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비타민 B가 복합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B1, 비타민 B2, B3, B6, B9 이런 것들을 이런 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엽산 외에는 나머지 비타민 B 복합체들은 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다 보니 여기 American Pregnancy Association, 미국 임신협회가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신 중 비타민 B의 역할에 대한 이 제목하에 내용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이렇고요. 그래서 영어로 서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임신 중에 산모와 아기 건강에 비타민 B 복합체가 중요한데, 보충제로 보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다만 나머지 비타민 B 복합체들이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충제로 보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강조하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아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타민 B6번, 비타민 B9번, B12번을 잘 복용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아기 기형 발생을 낮추고, 우리가 비타민 B9번이 엽산이라고 했는데, 엽산은 신경관계성 기형을 예방한다고 증명되었다고 했죠. 그 외에도 요즘도 계속 이 비타민들은 기형 발생을 억제할 것이다 라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 발생을 낮추고 임신 중 불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임신 중 불편 증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입덧이라든지 근육경련이라든지 두통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B 복합체 영양제는 시중에 넘쳐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TV 광고나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이런 데 보면 영양제 광고 많이 하죠. 이렇게 넘쳐나지만 임신 중에 비타민 B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즉 엽산 이외에 비타민 B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라,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1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기 뇌발달에 좋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B1이 많은 음식은 완두콩, 돼지고기, 렌즈콩, 땅콩, 건조콩, 그 다음에 연어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제가 이런 음식들은 야채, 채소, 돼지고기, 닭고기, 콩 이런 음식들은 임신 중 식단 관리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때 이미 다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설명했던 음식들이죠. 비타민 B2번 리보플라빈, 임신부의 눈, 피부에 좋다.
임신부의 전자간증 발생을 낮춘다. 임신협회 홈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산부인과 교과서에는 전자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중독증, 옛 명칭으로는 임신 중독증인데요. 요즘은 전자간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이렇게 전자간증을 발생을 낮춘다라고 임신협회는 강조하고 있는데 뭐 확진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경향을 보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아기의 뼈, 근육, 신경 발달에 좋다.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정상, 비타민 B2가 부족할 때 뭐 빈혈, 마른 혀, 피부 발진은 두드러기겠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 가렵겠죠. 피부염, 입술 갈라짐, 즉 피부 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임신부가 이런 피부염이나 입술 갈라짐이나 혀가 마르다든지 이러면 내가 비타민 B가 부족한가 하고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은 아몬드, 고구마, 당근, 귀리, 완두콩,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버섯, 양배추, 우유, 계란, 요거트. 사실 계속 임신 중 식단 관리 설명할 때 좋은 음식이다 라고 소개했던 음식들이죠. 비타민 B 3번, 나이아신, 애기 뇌발육에 좋다, 산모의 신경, 점막, 피부 보호에 좋다. 산모의 소화기능 향상에 좋고, 구역질, 약간 미식거리는 거 말하는 거죠. 편두통 좋다. 그래서 산모가 입덧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입덧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편두통. 의외로 산모들이 임신 중기로 가면 두통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비타민 B 3번이 좋다. 그래서 임신 중에 두통이 심한 산모들은 내가 비타민 B 3번이 풍부한 음식을 좀 섭취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B3가 이렇게 풍부한 음식을 보면 칠면조, 사슴고기. 그럼 편두통이 심한 산모들은 사슴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사실 사슴고기는 우리나라 식단에는 잘 안 먹는 고기죠. 야생연어, 연어 잘 구워 먹으면 되겠고, 닭가슴살, 땅콩 좋으네요. 참깨, 강낭콩, 소고기, 해바라기씨, 아스팔거스, 토마토, 파프리카, 고구마, 현미, 이런 것들이 비타민 B 3번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비타민 B 5번 판토테산. 이 판토테산을 이렇게 이 협회 글을 읽어보니까 임신 중 근육경련 예방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임신부가 배가 불러오는 임신 중기 이후에 다리 쪽으로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다리에 경련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제가 쥐가 잘 납니다 하는 산모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임산부들은 내가 비타민 B5번이 좀 부족하겠구나, 비타민 B5번이 풍부한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5번이 풍부한 음식, 역시 또 해바라기씨, 고구마, 아보카도, 통곡, 버섯, 옥수수, 양배추, 연어, 닭가슴살, 우유, 바나나, 토마토, 견과 믹스,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흔히 자주 먹는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골고루 잘 먹는다면 도움이 되겠죠. 비타민 B6번 피리독신. 이제 피리독신에 대한 부분은 교과서적으로 좀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보충제로 보강할 필요는 없다. 역시 보충제 권장하지 않죠. 근데 심각한 영양결핍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나라 임신부들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황이 초래되는 환경이 아니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기근이 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 앞에서 제가 설명한 음식들을 충분히 잘 먹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보충제를 보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비타민 B6번은 항히스타민제인 독시라민과 함께 복용 시 입덧 치료에 도움된다. 사실 이 제품이 있거든요. 임신부 입덧약에 디클렉틴이라는 약을 요즘 많이 처방하고 있죠. 이게 한 2년 전부터 수입이 되어 가지고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은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한 40-50년 이상 이렇게 처방한 약인데요. 이 약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든지 약 한 알 한 알에 임신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부가 먹어도 되는 약이다. 우리는 이 약이 임신부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자신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입덧 약을 이렇게 먹을 때, 이 약을 먹을 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타민 B6번이 미국 임신협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미국 임신협회 홈페이지 내용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 비타민 B6번의 효능을 보면 아기 저체중아 발생을 예방한다, 아기 뇌 신경 발달을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산모의 적정 혈당을 유지한다. 그럼 혈당이 좋으면 임신성 당뇨병이나 당뇨 관리가 좋겠죠.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의 예방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입덧 완화가 도움이 되더라. 이게 여러 가지 좋다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과정 중에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사실 입덧 완화를 시킨다 이 내용이고, 뭐 아기의 기형을 예방한다, 조산을 예방한다, 저체중아를 예방한다, 전자간증, 임신 중독을 예방한다 이런 내용들은 연관성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증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권장 용량은 25에서 50mg 정도. 사실 이건 보충제의 용량은 아니거든요. 그냥 음식으로 이 정도 섭취를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충제로는 이를 100mg 이상 복용할 경우에 뭐 손발이 저리다든지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다 하니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좋지 않겠다라는 것을 또 덧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B6번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뭐 마늘, 콩, 고구마, 또 콩, 해바라기씨, 현미, 시금치, 바나나, 닭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연어,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음식들이죠. 비타민 B7, 비오틴, 산모의 탈모, 그 다음에 손톱 부서짐. 임신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좀 잘 빠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질이 좀 떨어져서 갈라지거나 가늘어지거나, 근데 그게 아마 비타민 B7이 부족하면 더 심해지나 봐요. 피부 발진, 피부가 가렵다든지 두드러기가 잘 난다든지. 그리고 배아 성장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B7이 좀 유산을 좀 예방한다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1일 30마이크로그램을 먹는데 비타민 B7이 부족하면은 노곤하고 우울하고 머리카락 가늘어지고 팔다리가 저리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또 비타민 B7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되겠죠. 귀리,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콩, 연어, 버섯, 치즈, 계란, 노란자, 닭고기, 계속 앞에서 설명했던 양질의 좋은 음식들이죠. 비타민 B12번, 코발라민. 이 교과서에도 이제 비타민 B12번이 좀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냐면, 비타민 B12번은 동물성 음식에만 존재하고 식물성 음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채식주의자에게 결핍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지독하게 채식주의자는 임신 중에 보충제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아침마당인지 아침 굿모닝 아침인지 이런 방송을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 또는 남성들도 채식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독한 채식주의, 거의 고기를 안 먹는 그런 채식주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는 이런 비타민 B12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보충제를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 비타민 B12 부족은 명확하진 않지만 또 엽산처럼 태아의 아기의 신경관 결손 기형을 유발하는 것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좀 추측이 있기 때문에 역시 부족하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타민 B, C 섭취는 비타민 B12의 기능적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독이 없다, 안 좋은 경우는 없다 해서 많이 먹잖아요. 레모나 C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C 사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이런 또 비타민 B12 섭취를 또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미국 임신협회에서 보면은 또 다 좋다는 내용이 있죠. 아기 신경관 형성, 뇌 척수 발달에 필수적이고, DNA 합성에 좋고, 산모의 세포 발달과 기능 유지에 좋고, 이런저런 다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많은 음식은 역시 연어, 두유, 새우, 간, 소고기, 요거트, 우유, 대구, 여러가지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네요. 여튼 비타민 A에 이어서 비타민 B를 설명했는데요. 사실 비타민 B 중에서 엽산 이외에는 다 음식으로 보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강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강조할 내용은 풍부한 음식을 잘 섭취하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증상들이 불편할 때 그 성분들이 좀 강화된 음식을 더 보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지독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 보충제를 좀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